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여러가지 문재인의 승리 요인 중에 돈을 뿌려서 승리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들도 많이 부정하고 있어요. 야권이 잘못해서 졌다. 국민들이 돈 뿌렸다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 줬겠느냐. 그런 것은 관계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금요 칼럼에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선거가 있으니까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리고는 그러고는 문 밖에서 툭 뭐가 날라 들어왔습니다. 보니까요. 고무 링에다가 당시에 돈을 감아가지고 링에요. 안으로 던진 겁니다. 자, 누가 뿌렸는지 말도 안 하고 무차별로 뿌렸고 또 대부분 그걸 받은 사람들은 누가 보냈는지를 알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보다 더 어릴 때는 밀가루가 밤에 집 앞에 부대가 놓여진 걸 봤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불과 한 20년 전에 제가 선거 나갔을 때도 동네마다 집집마다 돈 봉투가 난무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서 요 근래까지도 돈으로 표를 바꿔 왔다라는 부분은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무슨 브로커가 있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멀쩡한 생활인들이 다 선거판이 되니까 제 선거 나갔을 때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정말 전부가 돈을 요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환멸을 느꼈어요. 오죽했으면 내일 투표인데 마지막 선거운동날 면사무소 앞에 마이크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정치인을 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정치가 되면 당선된 사람이 또 본전 찾겠다고 도둑질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정치인 욕하지 마라. 유권자 책임도 매우 크다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으니 선거 당선될 리가 없지요. 선거 마지막 날 살짝 그냥 이 악이 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기억만 하면 돈에 시달린 기억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이 선거판에 돈을 뿌리고 매표를 하는 행위, 지금도 시골에는 있을 겁니다.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조직 가동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 자기 조직원들 내지는 또 자기한테 표를 찍어줄 만한 사람들에게 골라서 봉투를 돌리거나 고무줄에 돈을 넣어서 감아서 던지거나 또 아니면 물건을 갖다 뿌리거나 이런 식으로 선거를 했는데 이제 기상천외하게 코로나를 핑계대어서 선거 전에 집권 여당이 전 국민들한테 돈을 뿌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거 선언과는 또 별개로 4월 13일 날 9,200원의 현금성 쿠폰이 전국에 177만 애들을 키우는 가정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7세 미만 아동을 둔 집집마다 1인당 40만원, 2인 80만원 해서 투표 날 직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지급할 거라고 사전에 다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선거만 끝나면 집집마다 100만원까지 돌리겠다고 약속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실업자들,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또 임시로 일을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 해 주겠다고 숱한 공약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거는 매표 행위를 정권이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기상천외한 형태의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봉투로 여러분 집에 직접 전달되어지지 않아서 매표 행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건 매표 행위입니다. 지금 선거 이후에 100만원씩 뿌리는 이것도 결국 선거 전에 약속했던 매표 행위의 실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동 돌봄 쿠폰이나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려운 가정에 주는 부분은 총선 이후에 예산 집행의 시급성, 지급 적정액 이런 부분들이 여야가 다 논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주어졌어야 되는 게 순리인데, 총선 직전에 복지부 장관의 지하에 9,200억이 177만 가정에 뿌려졌어요. 그러면 가정이 177만 개면 적어도 투표하는 사람 숫자는 그 곱하기 2점 몇 배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로 이제 임기가 만료되어서 떠나는 심재철 미통당의 원내대표가 매표용 현금 살포로 선거 참패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선거 이틀 전에 아동수당을 40만 원씩 뿌렸고 3월 말부터 대통령이 나서서 100만 원씩 준다고 했다. 이런 헬리콥터식 금품 살포가 총선 패배의 큰 원인이다. 민심을 흔들었다. 자, 그래서 통합당의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총선 전에 정부 여당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또 코로나 대책으로 추경을 11조 7천억 하면서 그 중에 2조 1천억가량의 돈을 현금 살포성 쿠폰으로 책정해서 아동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그리고 또 이 빈곤 가정 등에 뿌리겠다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1분기에 재정 적자가 어떤 언론은 45조라고 하고 어떤 언론은 55조라고 합니다. 1분기. 그러니까 1, 2, 3월 석 달 만에 재정 적자가 55조. 그럼 이걸 곱하기 4를 하면 한 분기가 지금 석 달이니까요. 1년을 본다면 220조의 재정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출은 작년보다 26조가 늘었는데 불경기로 법인세만 7조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빚이 1분기에 35조가 늘어났습니다. 자, 정부는 30조 규모의 3차 추경까지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봐서 올해 연말까지 120조의 적자가 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제 연말 가면 120조는커녕 이것보다 200조가 넘어가는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가 책정해 놓고 있는 세금 수입이 지금 계산보다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왜?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가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이 되지 않는데 세금을 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들어올 돈은 1분기 지났는데 적어도 45조에서 55조까지의 펑크가 났습니다. 연말에 120조 이상의 펑크가 날 거라 예상이 되고 최고 200조까지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1분기에 벌써 세금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서 지금 나라 빚이 1분기에만 35조나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프리랜서 등 93만 명에게 150만 원을 주겠다고 지금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특고라고 부르는 사람, 택배 노동자 같은, 그리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 등 93만 명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은 석 달간 이 돈을 주는데요. 고용 안정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씩을 석 달간 주겠다고 합니다. 자, 상태가 위중했던 코로나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데 7천만 원 가량의 치료비가 들었고, 경증 환자도 400만 원의 치료비가 들었고, 음압병원을 이용할 시에는 하루에 65만 원의 치료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이 치료비들만 1,000억이 넘는 치료비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권이 역대 처음으로 정권이 나서서 국민들 앞에 돈을 직접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국민들한테 뿌리고 전부 다 받아라고도 한번 뿌리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요. 집집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대통령이 60만 원을 기부했다. 거기는 이제 자녀들은 다 따로 돼 있으니까 부부 둘이니까 60만 원을 기부했다. 그래서 딴 사람들도 다 기부하라는 식의 강압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임원이야 5,000명이 전원 기부하겠다고 발표하니까 한 농협, 지역 농협의 임원이 전화를 걸어 언론에 자신은 기부 대상이라는 것도 몰랐고 자발적으로 기부한 적도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농협이 추산한 이 5,000명에는 1,100개 지역 농업의 임원 3명과 중앙의 계열사 지역 간부, 그러니까 농협의 간부들 5,000명이 다 이렇게 기부한다 했는데 일일이 기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고 농협 관계자가 기부 방침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며 5,000명 중에 반대 의견이 없었다 했는데 실상은 이와 달랐다고 합니다. 메리처 금융 임직원 2,700명이 자발적 기부를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무슨 쇼입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기업들이 각종 국가 재난에 기부금 내는데 자, 그거 준조세라고 했죠. 지금 이 정권이요, 그야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이 돈을 뿌려서 매표하고, 그러니까 돈을 뿌려서 표를 사고, 그리고 정권에 대한 지지로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 또 일부는 줬던 돈을 토해내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강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형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조직화되지 않으면 한번 뿌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기 시작하면 코로나는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정부가 매표를 하는 이 첫 사례로서 작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될 겁니다. 이제 한번 뿌리고 나면 툭 하면 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마다 수십조의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정치하는 인간들이야 5년 10년 안에 다 사라지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뿌리는 돈이 남긴 이 상처는 국가에 두고 지금 헤어날 수 없는 빚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를요, 이렇게 돈에 팔게 되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 끝나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돈 받으면서 기쁘지요? 공돈같이요. 삼겹살도 구워 먹고 소주도 한잔하고 동네 가게 가서 반찬도 사고 하시죠. 쌀도 사고요. 자, 그 속에 이제 뭐냐? 그야말로 외상이면 소라도 잡아먹자라는 우리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 국민들을 그야말로 나라 틀어먹는 공범으로 집어넣고 나중에 망하면 당신들도 다 동의해서 받아서 잘 쓰지 않았냐고 문재인이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경제 위기가 와서 나라 경제가 붕괴되면 여기서 안 받아먹은 놈 있으면 손들어봐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할 겁니까? 자,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국민들에게 지금 이런 경제를 망치는 공범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저는 다 주는 거를 먹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애 있는 집, 뭐 노인 일자리, 빈곤계층, 그리고 뭐 고용 취약계층, 실업계층 등에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의미로 전부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일부러 다 뿌린 겁니다. 한번 일부러 다 뿌려서 전부 공범으로 만들어놔야 나중에 이것이 국가 재정의 부도로 이어지더라도 말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겁니다. 자,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전부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이제 국가적 매표로 당당하게 무너지고 있고 나쁜 포퓰리즘의 끝을 보게 될 거고 그 결과는 국가 재정의 부도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치러야 될 대가가 곧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